돈 걱정 없는 삶, 우리도 가능할까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명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뇌의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뇌과학은 명상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가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했죠. 오늘 영상에서 그 증명이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곰팡이 핀 벽지의 단칸방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 성수동의 한강뷰 아파트에 사는 작가이자 의사 이하영. 10억 원의 빚을 3년 만에 갚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 수리아 킴. 어릴 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푸야오 그룹을 이끄는 차오더왕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명상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일, 즉 내면 소통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 소통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명상을 통해 여러분이 돈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드리고 영상의 마지막 여러분이 명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뇌과학과 분석 기법을 이용해 명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시는 김주환님의 내면 소통입니다. 23년 2월 27일에 인플루엔셜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책은 700쪽이 넘는 유명한 벽돌책입니다. 초격차의 저자인 전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연님, 배달의 민족 의장 김봉진님, 김미경의 마흔 수업의 김미경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명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우리 삶을 바꾸는 이유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데요. 바로 말을 하는 데 관여하는 브로카 영역과 말을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때도 이 두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명상을 실제 대화로 인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행동이 뇌에서 실제로 행위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이를 스피치 액트, 행위로서의 말하기라고 부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뇌의 또 다른 중요한 부위인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전전두피질은 감정 조절, 판단, 목표 설정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명상을 통해 전전두피질을 자극하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면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뇌는 명상 속에서 그려진 미래를 이미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 생각에 빠질 때도 긍정적 상상을 할 때도 뇌는 그 모든 것을 현실로 경험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우리의 뇌를 이용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내면 소통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더 강하게 반박했어야 했는데. 이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거나 이 발표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경우 말이죠. 이런 생각의 꼬리를 물며 반복되는 상태를 부정적 반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 반추는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결과적으로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더 깊은 불안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인간관계 갈등의 근본 원인도 바로 이 부정적 내면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과거의 대화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상대와의 소통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갈등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죠.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그 상황을 계속 곱씹으며 상대방을 분노하게 되지만 그것은 곧 부정적 반추에 빠지는 것이며 본인을 분노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뇌는 명상을 하든 실제로 대화를 하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통해 내면의 부정적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 내면 소통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특별한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부정적 반추에 빠진 자신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두 명상의 시작입니다. 부정적 내면 소통이 우리를 불안과 좌절로 이끈다면 긍정적 내면 소통은 정반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명상을 통해 긍정적 내면 소통을 훈련하면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알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고 복용시켰을 때 실제로 병이 호전되는 현상 말이죠. 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믿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긍정적 확언은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명상을 통해 반복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환경까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하이오 대학의 한 연구는 스트레스와 통제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문제풀이 실험을 했을 때 버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버튼이 없는 그룹은 소음 때문에 집중력을 잃고 문제풀이 성과가 떨어졌고, 버튼이 있는 그룹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버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제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감소한 겁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이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불안을 줄이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한두 번 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내면 소통에 익숙해진 뇌를 재훈련하려면 그 시간만큼 꾸준히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반복해야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명상을 실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부정적 반추에 빠뜨리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죠. 이때 자아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합니다. 특히 양육자와의 초기 상호작용은 뇌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까지 양육자가 아기에게 말을 걸고 답하는 과정은
겉으로는 독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의 내면에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입니다. 이런 초기 소통은 아이의 뇌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육자의 목소리, 태도, 행동은 아이의 내면으로 스며들어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규칙, 사고방식은 모두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혼자 생각하거나 후회할 때도 우리는 사회적 규칙에 기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양육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 뒤 뇌를 촬영했더니 두 경우 모두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자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양육자의 목소리와 내면 소통 방식은 아이의 뇌에 각인되고 아이의 자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시기의 양육자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긍정적이었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사회적 적응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자아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 소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라고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고 자아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 소통을 통해 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경험과 사회의 산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나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내면 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명상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6가지이고 회원 전용 영상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 집중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혹은 서 있어도 되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됩니다.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만 집중해 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다시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점차 차분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비로소 뇌는 인식할 겁니다. 그것을 미래가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심상화 명상입니다. 심상화 명상은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그 미래 속에서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인가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까지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이 과정은 뇌가 그 미래를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며 그 미래를 향한 태도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심상화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인드 무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가끔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데런 브라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최면술사가 단순한 이야기 전환만으로 극적인 상황을 해결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데런 브라운은 화려한 무대복 차림으로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취한 남성이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왜 그러세요? 라며 맞대응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데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집 담장이 4피트도 안 됩니다. 취객은 순간 어리둥절하며 뭐라고?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데런은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담장 말이에요. 정말 낮죠? 그런데 스페인에서 살았을 땐 모든 담이 되게 높았어요. 이 황당한 이야기 덕분에 취객의 공격적인 태도는 점점 누그러졌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자친구와 싸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데런이 사용한 방법은 맥락 전환입니다. 공격성이 가득한 상대방의 내면 소통을 무력화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맥락의 전환으로 상대의 예상 반응을 깨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반으로 행동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기존의 모델을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풀리고 상황은 평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맥락 전환은 명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소통에서 부정적 반추가 계속될 때 그 부정적 흐름을 끌어내고 다른 맥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라는 부정적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갑자기 지금 내 코로 들어오는 숨에 집중해보자 라고 전환하면 부정적 흐름이 끊기고 뇌는 새로운 맥락으로 재구성됩니다. 이런 맥락 전환의 반복은 부정적인 내면 소통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는 대신 행동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코로 들어오는 숨, 주변의 소리,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등 감각적인 요소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부정적 흐름을 끊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데런 브라운처럼 자신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초록빛 들판에서 걷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간단한 상상이 뇌를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합니다. 맥락 전환은 새로운 선택의 시작, 우리의 뇌는 패턴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깨고 새로운 맥락으로 전환하면 뇌는 새로운 가능성과 선택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바꾸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와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 소통 방식을 바꾸고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내면 소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부족해.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내면 소통은 우리 뇌에 깊게 각인되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내면 소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며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명상을 통해 생생히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결국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한두 번의 명상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꾸준히 반복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진 뇌가 점차 긍정적인 흐름으로 재훈련됩니다. 이 반복 훈련은 단순히 우리의 뇌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삶의 환경까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정적 반추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명상을 통해 단 몇 분이라도 내면에 집중하고 원하는 미래를 그리며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